안녕하세요 여러분, 달팽이쌤입니다. 오늘부터는 2단원 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워보려 하는데 여러분이 듣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원리만 이해한다면 절대로 어렵지 않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분수의 곱셈 공부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에서는 2단원 분수의 곱셈 첫 번째 시간으로 분수 그리고 자연수의 곱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분의 2 곱하기 3이라는 계산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곱셈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만약에 4 곱하기 3이라는 말은 4가 3개가 있어서 이 3개의 4를 모두 덧셈을 한 것을 곱하기 3이라고 합니다. 같은 방법을 이용한다면 4 곱하기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4가 무려 100개나 있기 때문에 이걸 모두 더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굳이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이거를 100번 하는 것이 아닌 4 곱하기 100으로 줄여서 나타내는 것이죠. 같은 원리로 5분의 2 곱하기 3도 사실은 5분의 2가 3개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3개를 모두 합한 것과 같죠. 우리는 이미 1학기 때 배웠던 분수의 덧셈을 통해서 이 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덧셈을 2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주면 분모는 그대로 두고 5분의 2 더하기 5분의 2는 5분의 4죠. 여기다 나머지 5분의 2까지 더해주면 5분의 6이고 가분수, 머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분수가 아닌 대분수로 바꿔줘야 됐습니다. 그럼 지금 이 원리를 이용해서 5분의 2 곱하기 3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2 곱하기 3도 결국은 5분의 2가 3개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수직선에 표현을 해보면 5분의 2만큼 한 번, 5분의 2만큼 두 번, 그리고 5분의 2만큼 3번을 간 값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수직선에 표현해보면 1과 5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산을 할 때마다 이렇게 일일이 수직선을 그리는 것은 굉장히 귀찮고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바로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1학기 때 배웠던 분수의 덧셈과 비슷합니다.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에 있던 2를 3번을 곱해주면 됩니다. 계산해주면 5분의 6이 되고 이것을 가분수에서 대분수로 바꿔주면 1과 5분의 1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모양이 분수의 곱셈이 있다고 하면 분모는 그대로 그리고 원래의 분자와 뒤에 있는 자연수를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밑에 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분의 5 곱하기 4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보면 분모 6은 그대로 그리고 5와 곱하기 4를 분자해서 계산해주면 6분의 5, 4, 20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계산을 끝내면 안 되겠죠. 약분을 해줘야 됩니다. 분모와 분자를 서로 동시에 나눠줄 수 있는 2라는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누기 2를 각각 해주면 3분의 10이 되고 가분수를 다시 대분수로 바꿔주면 3과 3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됐을 경우에 식이 너무 길어지니까 또 선생님은 귀찮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분모는 6, 분자 5, 그리고 곱하기 4까지는 그대로 해주고 어차피 여기서 곱한 뒤에 약분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약분을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6과 4를 서로 2로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럼 과연 이렇게 했을 때에도 똑같은 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3분의 5 곱하기 2는 10. 네, 맞습니다. 이것을 다시 대분수로 바꿔주면 3과 3분의 1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식을 한 단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약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2 곱하기 4는 위쪽으로 곱해줄 것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분모의 6과 이 자연수 4를 처음부터 약분을 해주면 3과 2가 되고, 그럼 3분의 5 곱하기 2는 10이 되겠죠. 이것을 다시 대분수로 나타내주면 3과 3분의 1입니다. 지금 이 방법을 기억하면서 우리 수학책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책 32쪽의 1번입니다. 준기내 반 친구들이 두부 만들기 체험을 합니다. 준기내 모둠은 콩물을 한 번에 4분의 1리터씩 2번을 담아서 모두 사용했습니다. 준기내 모둠이 사용한 콩물의 양을 알아봅시다. 4분의 1리터씩 2번이라고 합니다. 우리 바로 세 번째 동그라미로 가서 일단 4분의 1리터씩 2번이면 덧셈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거고, 같은 방법으로 4분의 1리터씩이 2번이다. 이렇게 곱셈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1학기 때 우리가 덧셈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긴 했었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분수의 곱셈을 계산하는 방법도 배웠기 때문에 한번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 4는 그대로 두고 분자에 있던 1과 자연수 곱하기 2를 해주면 4분의 2가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약분해 줄 수 있는 수이기 때문에 두 수를 공약수인 2로 약분해 주면 정답은 2분의 1입니다. 물론 수직선을 이용해서 4분의 1리터씩이 2번이다. 이렇게 2분의 1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는 수직선보다는 계산할 일이 있다면 이렇게 분수의 곱셈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훨씬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으로 가보면 2번입니다. GN의 모둠은 콩물을 한 번에 4분의 3리터씩 3번을 담아서 모두 사용했다고 합니다. GN의 모둠이 사용한 콩물의 양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바로 첫 번째 동그라미로 가서 4분의 3리터씩 3번 계산을 해주면 분모는 그대로 분자의 3과 곱하기 3을 계산해주면 4분의 9. 이것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머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분모 두 덩어리만큼을 앞으로 떼서 4, 2, 8, 9 빼기 8은 1, 2와 4분의 1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산한 것이 과연 맞는지 4분의 3리터씩 3번을 수직선에 표현해 봅시다. 4분의 3, 4분의 3, 그리고 4분의 3. 여기는 2와 4분의 1. 우리가 곱셈식으로 계산한 것이 맞다는 것을 수직선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럼 밑에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고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분의 5 곱하기 9분의 6을 계산했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5 곱하기 6을 분자해서 먼저 해줬습니다. 그래서 9분의 30으로 나타냈는데 두 수가 약분이 되기 때문에 3으로 나누어줘서 3과 10, 3분의 10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3과 3분의 1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계산한 이후에 약분을 하게 되면 또 귀찮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어차피 이 6은 분자로 갈 것이고 분모 9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3으로 약분을 해주면 더 작은 수에서 약분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계산식까지 한 단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편해집니다. 3분의 5, 2, 10 그리고 3과 3분의 1. 그럼 8분의 3 곱하기 12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 가장 기본적인 방법처럼 순서대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 8은 그대로 3 곱하기 12 계산해서 8분의 36. 하지만 이 수는 분모와 분자가 각각 4로 약분이 될 것 같습니다. 8 나누기 4는 2, 36 나누기 4는 9. 계산해주면 2분의 9이고 분모 4덩어리만큼을 앞으로 떼면 4와 2분의 1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 우리는 처음부터 약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8과 12의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인 4로 약분해주면 각각 2와 3. 계산해주면 2분의 3 곱하기 3, 2분의 9입니다.
마찬가지로 머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4와 2분의 1입니다. 4번입니다. 두부 만들기 체험에서 슬기네모듬은 콩물 1과 4분의 1리터를 사용했고 연수네모듬은 슬기네모듬이 사용한 콩물이 3배만큼을 사용했습니다. 연수네모듬이 사용한 콩물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를 건너뛰어서 바로 두 번째 동그라미로 가겠습니다. 대분수의 곱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혹시 1학기 분수의 덧셈 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수는 무조건 대분수보다는 가분수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자, 대분수로 했을 경우에 원래 어떻게 계산해줘야 하냐면 앞에 있는 자연수 따로 곱하고 여기다가 4분의 2를 또 곱하기 3을 따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1과 4분의 1 곱하기 3을 바로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면 4분의 5, 3, 15 대분수로 바꿔서 3과 4분의 3 계산이 훨씬 빨라지고 이것은 나중에 수가 점점 복잡해지거나 점점 커질수록 대분수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한 것을 점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대분수의 곱셈이 나왔을 경우에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친 뒤에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 4분의 2를 4분의 5로 바꾸고 4분의 5 곱하기 3 계산하면 5, 3, 15 이것은 3과 4분의 3과 같습니다. 물론 다음 장 지혜가 계산한 방법처럼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자연수와 분수 부분을 따로 곱셈을 한 뒤에 마지막에 합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굳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로 바꾼 이후에 약분을 하거나 또는 곱셈을 해서 계산해 주는 것이 훨씬 계산이 빠릅니다. 그럼 5번에는 여러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런 곱셈식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분모는 따로 분자와 자연수를 곱한 뒤에 계산을 해준다. 이렇게만 표현해 준 뒤에 우리 나머지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응용해서 6번도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4분의 1 곱하기 7 계산하면 4분의 7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분수이기 때문에 대분수로 바꿔주면 1과 4분의 3. 두 번째 문제 8분의 3 곱하기 2. 그런데 이 8과 2는 서로 약분이 되기 때문에 2로 각각 나눠주면 4와 1. 그럼 3 곱하기 1은 어차피 해줘봐야 그대로이기 때문에 바로 4분의 3으로 계산해줘도 됩니다. 그 다음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꾼 이후에 나머지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 분모와 자연수가 약분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1과 1로 약분이 되기 때문에 답은 그대로 7입니다. 이어서 우리 익힘책 22쪽부터 25쪽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힘책 22쪽입니다. 그림을 보고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5분의 2를 3번 곱했습니다. 5분의 2 더하기 5분의 2 더하기 5분의 2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5분의 2가 3번이 있다. 바로 2 곱하기 3을 해서 5분의 6으로 계산해주고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2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첫 번째는 18분의 5를 바로 5 곱하기 9를 계산해서 5, 9, 45 그리고 18과 45를 약분을 해줬습니다. 봤더니 두 분모와 분자의 최대 공약수는 9인 것 같습니다. 18 나누기 9는 2, 45 나누기 9는 5, 2분의 5, 2와 2분의 1입니다. 두 번째 방법에서는 한 단계 앞에서 약분을 미리 했습니다. 18과 9를 미리 9로 나누어서 각각 2분의 1로 만들어줬고 2분의 5 그리고 2와 2분의 1. 세 번째 방법. 아예 처음부터 약분을 해주면 2와 1로 되고 이것은 바로 2분의 5 그리고 2와 2분의 1입니다. 3번. 이위 여러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선생님은 바로 약분하는 것을 무조건 좋아합니다. 약분해주면 3과 1이고 3분의 2입니다. 6과 4도 3과 2로 약분이 되고 3분의 10이고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3과 3분의 1. 마지막 8분의 3 곱하기 6 같은 경우도 8과 6을 약분해주면 4와 3, 4분의 9이기 때문에 2와 4분의 1로 바꿔줍니다. 4번 문제. 다음은 1과 5분의 1 곱하기 3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을 보고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봤더니 1과 5분의 1만큼씩이 세 덩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말 그대로 1과 5분의 1을 그대로 곱하기 3을 한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을 따로따로 계산한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풀던 것과 같게 풀어주면 5분의 6 곱하기 3은 5분의 6, 3, 18 3과 5분의 3이고, 두 번째 방법은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을 각각 따로 곱하기 3을 한 이후에 한꺼번에 더해주는 것입니다. 1 곱하기 3, 5분의 1 곱하기 3. 그럼 3 더하기 5분의 3이고 3과 5분의 3이 되겠죠. 5번, 사이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선생님은 모두 다 가분수로 바꿔 계산하겠습니다. 네, 계산해주면 5분의 28, 5와 5분의 3이고, 두 번째 문제는 약분이 되죠. 2로 약분이 해서 3분의 19, 6과 3분의 1입니다. 마지막 문제,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계산해주면 9분의 110. 분자가 굉장히 크지만 계산해주면 12와 9분의 2입니다. 6번 문제, 계산 결과가 같은 것끼리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식들을 계산해줘도 되고, 사실 분자에서 곱셈을 하는 것들은 5 곱하기 9나 또는 9 곱하기 5나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어주고, 자, 그 다음 1과 3분의 2는 가분수로 바꾸면 3분의 5 곱하기 6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주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7번 문제, 우유가 5분의 1리터씩 들어있는 컵이 4개가 있습니다. 우유는 모두 몇 리터인지 봅시다. 5분의 1씩 4컵. 곱셈을 해주면 5분의 4리터겠네요. 8번, 한 명이 피자 한 판에 8분의 3씩을 먹으려고 합니다. 8분의 3씩을 24명이 먹으면 약분해 줍시다. 자, 8로 약분해주면 분모는 1이고 분자는 3입니다. 분모 1은 사실 있으나 마나이기 때문에 그대로 3 곱하기 3, 9판이 필요합니다. 9번 문제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7과 6분의 1cm인 정사각형의 둘레는 얼마인지. 자,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7과 6분의 1cm인 편이 4개가 있습니다. 가분수로 바꿔주면 6, 7에 42 더하기 1은 43. 약분이 되죠? 각각 2로 약분해주면 3과 2가 되고 3분의 86입니다. 굉장히 가분수, 머리가 크지만 바꿔주면 28과 3분의 2가 정답입니다. 10번 문제, 분수의 곱셈식에 알맞은 문제를 만든 후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이 문제는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11번으로 갑시다. 잘못 계산한 것을 찾아서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쳐봅시다. 기억, 1과 6분의 1 곱하기 3. 1과 6분의 1을 가분수 6분의 7로 맞게 고쳐줬고, 약분도 맞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의 7, 3과 2분의 1.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은 분수와 자연수를 따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3 곱하기 5를 계산했고 4분의 1 곱하기 5도 계산했고요. 3, 5, 15, 4분의 1 곱하기 5는 4분의 5. 자, 계산해주면 15와 4분의 5가 되는데 분모 한 덩어리만큼을 더 올려서 16과 4분의 1 대분수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니은도 맞는 계산입니다. 일단 답은 디귿이겠네요. 2와 5분의 1 곱하기 3.
대분수를 가분수로 맞게 고쳤습니다. 그 이후에 분모에는 곱하기 3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분모에까지 같이 곱하기 3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식을 바르게 고쳐주면 바로 5분의 11 곱하기 3 계산해서 5분의 33이고 6과 5분의 3이 바르게 계산한 정답입니다. 오늘 수업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분수 곱하기 자연수였지만 순서가 뒤바뀐 자연수 곱하기 분수인데 계산 순서만 바뀌었을 뿐 계산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